안녕하세요. 다 같이 부자되기 카페주기 인형 농지국회의 땅 투자 이야기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농지국회의 윤세입니다. 오늘도 지난 월요일에 올린 칼럼 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충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지금 투자할 시기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올려봤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시기는 정해진 바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구입만이 아니고 보유, 관리, 전용 개발, 절세, 처분, 이 전 과정,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해서부터 처분하기까지 전 과정이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만을 보통 투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투자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거를 중점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취득 시기인가 하는 말을 쓰려고 그러다가 그냥 투자할 시기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 과정을 투자에 대한 전 과정을 이야기하려면은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이제 취득을 할 시기인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살 시기인가 아니면 팔 시기인가 이것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매도나 매수 시기를 판단해 보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매도 시기는 상승기 어깨 부근에서 하락기의 어깨 부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때에 파는 것이고, 사는 시기는 매수 사는 시기는 하락기의 무릎에서부터 회복기의 무릎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꼭지점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상승 꼭대기에서 하락하는 시기에는 팔으려고 해도 잘 안 팔리고, 또 반대로 회복하는 시기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무릎에서는 사려고 해도 살 물건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어깨, 또 내려가는 무릎에서 사고 파는 것이다 하는, 팔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이나 대책이 말도 못하게 나왔었고, 또 경기 순환 국면에서도 봐도 지금이 상승의 거의 막바지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뭐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 하더라도 그거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금이 최고 꼭지점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갈 것이냐 하는 데에서만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매수자 중에서도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그 시기는 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조금 기다렸다가 하락 내지는 침체가 될 때 사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 시기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에 투자를 해 오시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과거, 우리 부동산 시장의 그동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잘하려고 그러면 이런 시기를 잘 알고 하는 것이 좀 괜찮겠다 하는 걸로 보시라는 것이고, 자, 부동산 경기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경기 변동을 뭐 단기, 중기, 장기로 하고, 뭐 40개월에 키친 파동 주기니 또 10년 주기의 주글로 파동 주기니 50년 주기가 있느니 또는 60년 주기가 있느냐 하는 이 경기 변동의 주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한 4-5년 정도, 중기적으로 한 10년 전으로 12년 정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한 17년에서 20년 정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한 30년 또는 60년, 이런 어떠한 약간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과거의 사례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반드시 같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런 변동이 오고 있는 거고, 이번 파동은 또 이런 주기별 파동은 수축기는 대략 한 4년에서 8년 정도까지, 확장기 역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축기 2-3년, 화랑기 3-5년, 수축기 2-3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에 약간의 그 사이들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3-4년 정도 뭐 이렇게 길게 짧게 좀 오고 간다. 마침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이 오고 가듯이 또 그 봄, 여름이나 겨울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또 어떤 여름은 여름이 시원하기도 하고 겨울이 따뜻하기도 하고 하듯이 이 부동산 경기에서도 약간의 그런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짧기도 하고 화랑이 엄청나게 진폭이 크기도 하고 진폭이 별로 없기도 하고,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급적 농사꾼이 농사를 짓듯이 하라. 마치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종적기, 봄에는 웬만한 씨앗을 웬만한 땅에다가 뿌리기만 해도 다 나고 자라고 그것을 거둘 것이 있습니다. 그 토지가 좋으냐, 그 땅, 종자가 좋으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얼마나 잘 가꾸었냐에 따라서 그 수확량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여름이나 가을에 뿌린다면 대부분의 씨앗은 나고 자라기는 해요. 나고 자라기는 하는데 거둘 시기, 그러니까 결실이 안 돼서 거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도 부동산 시장에서 그 한참의 그 상승 후반기나 폭등장에서 끝물에 가서 투자를 하면 거두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체기, 우리 겨울에 씨앗을 뿌리면 대부분 나오지 않고 얼어 죽어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락기라든지 침체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장은 거둘 것이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침체기가 하락기가 끝나고 침체기에 투자를 하면 얻을 것이 있는 것이 조금 이 농사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농사도 겨울에 종자를 준비하고 논을 준비하고 퇴비를 준비하고 이렇게 농사꾼들은 겨울에 준비를 합니다. 그랬다가 봄에 바로 해동되면서 농가리를 하고 밭가리를 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그런 회복 기미가 올 때 우리도 투자를 한다면 괜찮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그 화랑기가 나올 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투자가 아니라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해라 하는 이야기고, 요거는 농사 짓는 것과 투자에 대한 것들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해본 거니까 한번 참고로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지금 할 시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기운상으로나 이런 것은 이미 2020년 겨울, 지난 겨울부터 바닥을 쳤어야 돼요. 바닥을 쳤어야 되고, 금년 겨울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내년 겨울을 지나면서 후년부터 오르는 시장이
되었어야 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는 시장이었는데, 그동안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돈들을 풀어내고 뭐 이러다 나니까 이 시장이 약간, 또 그런데다가 우리 정부 정책이 그 뭐라 해야죠, 강공으로만 나가고 제대로 된 약 처방을 못 하다 나니까 오히려 역작용이 나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기 전망이나 부동산 전망을 하는 것은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걸로 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것이니까 너무 거기에 뭐 토를 달거나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금융위기를 거쳐서 2011년, 12년 바닥을 치고, 그리고서 2013년 하반기부터 지금 회복기를 거쳐서 8년이 넘게 우상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26번째인가의 대책이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한 강경한 그 법안들이 통과 시행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 금리 인상에다가 대출 조이기로 목적으로 이르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기 내지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다만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이나 또는 대권 후보 되시는 분들이나 섣불리 하락을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적에 앞으로 이런 대표 주자, 대선 주자들이 내쏟는 그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향후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뭐 새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보는 것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제대로 신도시에서 주택 공급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임기 동안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둘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만 호인데 1년에 50만 호라고 그러면은 과거에 90년대, 8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집을 한참 사던 시기에 1년에 공급되던 양보다도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줄고, 더더군다나 지금 MZ세대니 뭐 하는 20대, 30대의 세대들은 과거 베이비붐 세대에다가 되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들이 집을 과연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라 하는 것이고, 한참 분양이 되고 또 지금 그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법안으로 인해서 대책으로 제대로 이제 실효를 거두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과연 지금과 같은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라. 한여름이 뜨겁고 이런 여름이 1년 내내 간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길어봤자 90일 정도, 요 정도지 그렇게 길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여름이 보통 4, 5년 정도가 좀 괜찮다, 아니면 길다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넘어서 지금 8년이 넘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지금 약간은 뭐라 그럴까, 그동안의 패턴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라. 보통 이제 부동산을 지금 제가 이런 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하향을 조금 할 거고 조정을 받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침체기가 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서히 그렇게 되면은 다들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1-2년 내지 2-3년 정도 하향 조정이 되고 그럴 때는 공부를 하시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 2 내지 4년 정도 지나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럴까 하향 조정이 끝나갈 무렵부터는 이제 서서히 투자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나면 그 이후부터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특히나 부동산 투자는 오늘 투자해서 내일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더나 지금 입법 예고된 단기 투자에 대한 세율이 고세율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투자로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특히나 토지 같다 그러면 5년 이상 한 10년 정도를 길게 보고 한다 그러면 침체가 되는 그 시기에 투자를 해놔야 화랑기에 거의 끝에 가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 그러나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하시면 이 레버리지를 몇 년 동안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엔 상승률이 얕게 가다가 중기가 넘어가면서 그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어느 정도 1-2년 더 지난 후부터 완전한 회복기가 되었을 때부터는 상승기 그러니까 초입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레버리지를 좀 활용해서 적극하셔도 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3-4년, 4-5년 미만의 단기 투자를 보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투자는 아닙니다. 지금 투자 공부도 투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를 할 시기냐? 투자 공부를 하시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시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이럴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2년 조금 길게 보면 2-3년 동안은 이런 준비를 충분히 하시면서 호시탐탐하면서 주변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투자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취득으로 이어져서 하시고 현재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레버리지가 높다거나 자산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지금 화랑기의 거의 끝자락이니까 처분을 하는 것도 처분을 해서 자산을 리모델링 한다고 그럴까요? 자산 배분을 잘 안분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분, 앞으로 하시려는 분, 또 뭐 이런 지금 준비가 안 된 분, 준비된 분에 따라 다 다르니까 지금은 각자 자기의 방향에 맞춰서 준비들을 하시고 기회가 닿으면 투자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실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꼭 다 사야 된다, 꼭 팔아야 된다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 맞는 그런 투자법을 실행을 해 나가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두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